10월 28일 화요일에 마감되는 입법 안내입니다.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 법안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고 추천위원회 다양성, 성별 지역 경력을 확보하며 외부 평정 도입으로 사법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관련 헌법 조항으로는 제103조 사법권 독립, 제104조 대법원 구성, 제11조 평등권이 있습니다. 문제는 증언과 외부 평정이 정치 개입을 부추겨 사법 독립을 해칠 수 있다는 점으로 마치 판사 뽑기를 정치인 손에 맡기는 셈처럼 중립성이 흔들립니다. 지역 법조계는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예산 증가와 자의적 추천이 제104조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판례 2022 헐라사처럼 인사 개입이 신뢰 저하를 초래합니다. 법안은 평정 기준 명확화와 예산 보장이 필요하며 미비시 사법부 정치화로 헌법 위기가 옵니다.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 법안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 청구를 허용하여 기본권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관련 헌법 조항으로는 제103조 사법권, 제111조 헌법재판소, 제37조 제2항 기본권 제한이 있습니다. 헌법적 문제의 핵심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으로 마치 대법원 판결을 헌재가 다시 뒤집는 사심제처럼 재판 지연과 불안정을 초래합니다. 여당 발의로 논란이 재점화되었으며 대법원은 사법부 독립 훼손으로 강력 반대하지만 헌재는 취지에 공감하나 확정 판결 한정과 가처분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제37조 제2항에 따라 기본권 보장은 정당하나 남발 방지 미비로 불복 재판이 반복될 위험이 큽니다. 유사 판례 2022 헐라사처럼 소추권 침해가 본안으로 한정되듯 이 법안은 사전심사 강화와 환송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교통사고 판결 후 또 다른 법원에 항소하는 셈으로 법치주의, 제1조가 흔들릴 수 있죠. 시행시 사법부 헌재 충돌로 헌법적 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 법안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분담금 징수 대상을 확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복수 채널 사용 사업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말해 기존에 허가받은 대형 방송사뿐만 아니라 여러 채널을 운영하는 중소사업자도 기금에 돈을 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방송산업의 재정 기반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관련 헌법 조항으로는 제21조 표현의 자유, 제23조 재산권, 제11조 평등권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가장 큰 헌법적 문제는 중소방송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재정 부담을 지워 방송시장의 다양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작은 콘텐츠 제작 회사들이 매출 기준으로 갑자기 분담금을 내야 한다면 작은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밀려날 위험이 큽니다.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는 공공이익을 위해 제한될 수 있지만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하는 방식이 모호해 자의적 집행, 예를 들어 특정 사업자만 타깃으로 삼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방송 콘텐츠의 창의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23조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데 분담금이 공공필요에 기반한 보상 없이 부과되면 불공평하며 기존 대형 사업자와 중소사업자 간 차별이 제11조 평등권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비슷한 규제 사례에서 과도한 부담이 공공복리를 초과하면 위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이 법안은 중소사업자 예외 규정과 보상 메커니즘을 더 명확히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사업자들의 헌법 소원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 법안은 비확정 형사사건 판결서 열람복사 허용을 확대하고 압수수색 영장 발부 시 사전신문을 도입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기본권 보호를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관련 헌법 조항으로는 제27조 공정한 재판권, 제12조 신체의 자유, 제21조 표현의 자유 및 정보의 자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비확정 사건 공개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권을 해칠 수 있다는 점으로 마치 재판 중간에 소문이 퍼져 무죄 추정이 어려워지는 상황처럼 프라이버시와 재판 공정성을 위협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 과정 공개 제한을 필요 최소한으로 봤으나 법안의 중대 영향 우려 예외가 모호해 자의적 적용 가능성이 큽니다. 압수수색 사전신문은 신체 자유 보호에 좋지만 공소시효 연장 등 절차 지연으로 피고인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균형이 깨집니다. 2013년 이전 판결서 공개는 제17조 프라이버시권 침해 논란을 일으키며 전자보관 차별이 평등권 위반 소지입니다. 쉽게 말해 투명성이라는 문을 너무 세게 열면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사고가 날 수 있죠. 법안은 공개 범위 규칙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하며 남용 시 헌법 소원 남발이 우려됩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 법안은 방과 후학교 강사 자격을 교육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하고 범죄 경력 조회를 의무화하여 학생 안전을 보장한다는 내용입니다. 관련 헌법 조항으로는 제31조 교육받을 권리, 제10조 인간다운 생활권, 제17조 프라이버시가 있습니다. 헌법적 문제는 자격 기준이 너무 엄격해 교육 다양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으로 전문 강사가 사라지면 아이들의 창의적 학습 기회가 줄어듭니다. 제31조 교육 중립 자주성 훼손 위험이 있으며 외공 역사관 방지 취지는 좋으나 과도한 기준이 제15조 직업선택 자유를 제한합니다. 범죄 경력 조회는 제10조 안전보호이나 동의 없는 조회가 제17조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11조 평등권에서 기존 강사 차별 소지도 있습니다. 헌재는 교육 중립 훼손 시 위헌으로 본 바 있으므로 조회 범위 한정과 창의성 보장 조항이 필요합니다.
있습니다. 미비씨 학부모 불신으로 교육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 도서관의 설치 운영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관련 헌법 조항으로는 제111조 헌법재판소, 제21조 표현의 자유 및 정보의 자유, 제37조 제2항 기본권 제한이 있습니다. 헌법적 문제는 도서관 운영이 재판 업무에 부담을 주어 헌재 독립 제111조를 해칠 수 있다는 점으로 마치 법원에 도서관을 붙여 예산을 나눠 쓰게 하는 셈입니다. 정보 접근권 제21조 증진 취지는 좋으나 자료 제공 범위 대통령령 위임이 자의적 제한으로 프라이버시 제17조 침해 소지를 줍니다. 헌재는 공공기관 정보 공개를 최소 제한으로 봤으나 이용자 보호 미비시 과부하가 옵니다. 법안은 예산 독립성과 보호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하며 재판 지연 우려가 큽니다. 디지털 다중피해 사기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이 법안은 보이스피싱, 스미싱, 유사수신 행위 등 디지털 다중피해 사기 범죄에 대한 국가 사회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며 현행 형법의 사기죄 한계를 보완하여 처벌 강화와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통신금융기술 발달로 인한 범죄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다중역할 분담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특례 규정을 신설합니다. 관련 헌법 조항으로는 제13조 법 앞에 평등, 제12조 신체의 자유 및 무죄 추정의 원칙, 제23조 재산권이 있습니다. 법안은 사기 범죄의 사회적 해악을 강조하나 디지털 다중피해 사기 정의의 모호함이 무죄 추정 원칙을 침해할 위험이 큽니다. 헌법재판소는 2018 헌파 123 유사특례법에서 과도한 형사처벌이 재산권을 불합리하게 제한할 수 있음을 판시한 바 있으며 다중피해 기준의 대통령령 위임이 자의적 적용으로 평등권 차별을 초래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보호 취지가 정당하나 강제수사 확대가 신체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비례 원칙 준수가 필요합니다. 입법 시 범죄 정의의 명확성과 사후 구제 절차를 강화하여 헌법적 균형을 맞춰야 하며 미비시 헌법 소원 남발로 법적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법안 외에도 총 30건의 법안들이 있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법에는 좌우가 없습니다. 악법은 국민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지금 반대하지 않는다면 후회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